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며칠 전에 김상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명상이라는 영상을 보셨죠? 네, 그 영상에 대한 제가 감히 덧붙일 말은 없지만 그냥 조금 해설이라고 하긴 또 좀 거창하네요. 하여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제 며칠 전에 올려주셨던 그 영상 말고 우리 또 그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이라는 그 영상도 꽤 오래된 영상이죠. 몇 년 됐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 명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관찰자 시점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그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지금 이 두 영상은 이제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이 그 1단계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려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명상은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꼭 1단계가 되어야지만 2단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그 1단계인 근원의 나와 만나는 그 명상을 통해서 이 의식이, 그러니까 근원의 나죠. 그, 그, 지금 2단계 그 영상에서 말하는 텅 빈 그 무한한 마음. 그게 결국 같은 말이죠. 그 근원의 나 또는 텅 빈 무한한 마음을 만나기 위한 그 자리를 좀 각성하기 위한 그 명상이죠. 1단계의 명상이요. 그래서 그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내 몸 이제 밖이라고 하기는 또 조금 참 표현이 언어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안팎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자면 밖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텅 비어 있는 공간, 그 진공묘유 그 공간, 그 공간, 그 공간이 결국 그 근원의 나인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이 나라는 이 착각에 너무 이제 길들여져서 빠져서 계속 이 육신에 이 의식을 가둬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상훈 선생님께서 자꾸 이렇게 상상 또는 약간 시각화를 통해서 자꾸 이 내 의식이 이 내 몸 밖으로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범위가 커져 나가면서 의식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몸에 달라붙어 있던 나의 의식, 이것을 이 내 몸과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시켜주신 거였죠. 이것도 표현이 분리지 또 내 몸과 의식이 완전 따로 논다 또 이런 뜻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1단계 명상이 일단 잘 되고 나면, 잘 되고 나면 이제 그 텅 빈
텅 빈 그 무한한 그 의식의 공간, 그 공간에서 이 몸이 또는 이 생각과 감정들이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생멸하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조금 더 이 2단계 명상에서 조금 더 이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풀어주시는 명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단계 명상으로 내 의식이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바깥의 텅 빈 공간 전체가 내 의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2단계 명상으로 그 확고한 그 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나 모든 이 현실들이 다 펼쳐지는 그런 홀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좀 세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단계 그 명상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 우리가 자꾸 이 텅 빈 공간, 이 의식이 이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자꾸 이 내 몸과 그 내 의식을 자꾸 동일시하니까 이 몸이 곧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 내가 또는 생로병사를 겪는다. 내가 뭐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뭐든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 김상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텅 빈 그 무한한 그 공간, 하지만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의 공간이에요. 굉장한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그냥 내 몸은 그냥 어떤 자연스럽게 그냥 뭐 불교로 말하자면 어떤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이런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죠. 뭐 그런 불교로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보통 오감, 오감이라고 하죠. 그런 오감 또는 오온, 그런 오행 이런 것들에 그냥 이 집합체로서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텅 빈 공간이 이거를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김상우 선생님께서 그냥 내맡기고 텅 빈 그냥 이 근원의 무한한 마음, 근원의 그런 지성, 근원의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돌려 나가게끔 그냥 이렇게 내맡겨라. 그렇게 이제 김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맡기냐. 이, 이, 이 현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은 실은 이제 홀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 명상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빛이 시간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명멸하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찰나찰나찰나찰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구나, 이거는 리얼이구나,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명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직접적으로 김상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죠.
한 시간 전에 나를 만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죠. 예. 그리고 어제의 나를 내가 만질 수 있느냐? 한 시간 전에 나를 만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나를 기준으로 1인칭으로 나를 기준으로 보면 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래서 뭔가 3차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지, 이것이 실제적인 이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내가 여기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가 보이는 거고, 저기를 바라보면 저기가 보이는 거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양자역학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거 뭐죠? 그 고양이 갑자기 고양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실험 있지 않습니까? 실험이 아니고 그런 그 가설이죠, 가설. 예,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 고양이, 그 상자 속의 고양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예. 그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게 불확정이잖아요. 그 약간 양자역학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 공간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해서 그곳을 딱 바라보면 그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없는 곳인 거란 말이죠. 또 말이 또 어려워진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들이지, 내가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오늘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쉬운데, 막상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어렵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자꾸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유예요, 비유. 1단계 그 근원에 나와 만나는 명상이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확 거인이 된 거예요. 거인이 돼서 그런 이제 약간 그 엄청 큰 거인, 걸리버 여행기 뭐 이런 거 나오는 엄청 큰 거인이 돼서 우리 집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부모 뭐 남편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거기 안에 그 집 안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막 노는 거를 내가 이렇게 집 밖에서 거인이 돼서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나도 있어. 작은 나. 그 집 안에 그 가족들과 뭐 식사하는 그런 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의식은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이 그거잖아요. 이 의식을 방 안 전체 가득히 채운다. 그 다음에 방 밖으로 나가서 내 방 안을 들여다본다. 그 다음에 더 커져서 내가 사는 이 도시 전체를 들여다본다. 더 커져서 이 지구를 내가 우주 밖에서 내가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계속 확장시키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어떤 구독자님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그거죠. 내가 거인이 됐다. 거인이 돼서 정말 성냥갑 같은 우리 집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의식을 확장하시란 말이죠. 자, 그렇게 의식을 확장을 했을 때 그 공간, 내가 철석같이 집이라고, 내 방이다, 내 거실이다, 주방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공간을 한번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그 얼마나 작아요. 그 공간이라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점점 이렇게 작게, 내 집이 점점 작아져서 티끌처럼 돼서 반짝반짝 명멸하는 그냥 빛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자꾸 그 상상을 하는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유자재로 내가 이 의식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철석같이 공간이라고 믿고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내 마음 안에서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결국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그런 그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 탁 체험하는 날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그래서 다시 또 2단계 그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것도 제가 비유를,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그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서 다 떠오른다고 이렇게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무한한 근원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나도 이 몸도 결국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그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그 테슬라 차를 보시면, 제가 굳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지금 그 자율주행의 그 선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운전자가 없어도, 그냥 뭐 그 차가 이렇게 알아서 뭐 전방에 신호나 이런 것들을 도로나, 그리고 그 카메라로, 그죠? 뭐 이런 레이저나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도로를 카메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장애물을 피한다든지, 신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그 차가 가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기법이라는 것을 저는 프로그램에 제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연, 이런 연기법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모든 부품들이 조합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그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 연기법을 결국은 움직이는 것도, 이 자율주행을 하게끔 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게, 이게 100%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나마 이게 조금 흡사할 것 같더라고요. 이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그 근원의 어떤 그 나인 거죠. 근데 전기는 이 테슬라 차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는 정말 무한하게 있는데, 그
차 한 대에 딱 그 공급이 되었을 때, 그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전기를 무한한 그 근원의 마음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육신에, 예, 각각, 그 전기는 그 무형이잖아. 무형의 것이잖아. 에너지는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각 그 테슬라 차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도 그 차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각각의 이제 차인데, 이 육신이 말이야, 육신이. 예, 육신이 그 테슬라라는 차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 무한한 그 텅 빈 마음, 즉 그 전기죠. 그것들이 그냥 각 차마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 의식이라는 것이 각 그 개인의 육신에 이렇게 약간 접속을 해서 이 3차원 현실 세계를 체험을 하는 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차에 이 전원이 이제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원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차는 굴러가는데, 그 우리는 그 운전자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에고죠, 에고. 우리의 그 에고가 어느 정도 운전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자율주행 차기 때문에, 이제 김상훈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이 에고가, 즉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조금만 개입하면 되죠. 이게 자율주행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단계 자율주행까지 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요즘 차에 보면 왜 이렇게 그런 거 뭐, 크루즈 뭐, 이런 거 막 뭐 달려 있잖아요. 전 차가 좋지 않아서 아직 거의 이렇게 막 기어로 탁탁탁 가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 이렇게 좋은 차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잠깐 이렇게 핸들에서 손을 놔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에고는 그 만약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내 차가 1단계 차면 그 1단계에 맞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완전히 뭐 자율주행 4단계다. 진짜 운전자가 거의 핸들 완전히 놓고 뭐 음료수 마시고 뭐 햄버거 먹으면서 가도 될 정도다. 알아서 차가 운전을 한다. 이러면 운전자가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김상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한한 텅 빈, 무한한 마음, 근원의 지성에 이 테슬라 차를 맡기듯이 이 육신을 탁 맡겨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에고가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씩만, 어느 정도 것 조금씩만 해주면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이 3차원 물질 세계를 즐겁게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에고가 너무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란 말이죠. 그런데 운전자가 괜히 본인이 무섭고 두렵고 이 차를 못 믿는 거죠. 맡겼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맡겼다가 이 차가 사고 내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운전대를 꽉 잡고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의 그 무한한 그 지성, 근원의 지혜, 근원의 사랑의 모든 것을 믿고 내맡기고 우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은 이제 텅 빈 무한한 그런 마음이 다 해결을 해준다. 뭐 제가 이런 얘기는 뭐 예전에도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냥 맡겨버리시고,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또 부처님께 맡기시고, 예.
뭐 성모 마리아께 맡기시고 아니면 내 수호천사에게 맡기고 상위 자아에게 맡기고 그렇게 내가 에고로서 개입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가 나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예. 나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그 전기예요. 비유하자면 그 무한한 공급원이 사실은 나거든요. 그 의식이 나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 테슬라 차가 나인 줄 알아. 혹은 그 운전자 있죠. 에고가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도 내가 아니고 그 차도 내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나는 그 전기와 같은 그 근원의 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탁 각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꾸 에고 또는 차가 나인 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명상을 하셔야 되고 또 거울 명상도 하시면 좋죠. 이렇게 거울 명상은 또 비유를 해볼까? 오늘 그 기왕 그 테슬라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울 명상은 뭐냐? 이 에고와 그러니까 그 운전자와 차가 둘 다 좀 정상이 아닌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운전자도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전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차도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도 수리해야 되고 사람도 병원 가서 고쳐야 돼. 운전자도. 이제 그게 무의식 정하거든요. 그게 뭔가 무의식이 굉장히 이제 그런 오물 같은 그런 이 감정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은 병원 가고 차는 정비소 가는 그 작업이 거울 명상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자도 이렇게 건강하고 차도 아무 문제 없으면 굉장히 이 3차원 현실 세계를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운전하고 여행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명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이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차가 가는구나. 그리고 이 차는 자율주행이 완벽히 되는 차기 때문에 나는 이 에고는 푹 쉬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요즘 제가요 테슬라 주식을 딱 한 주 갖고 있거든요. 한 주 갖고 있거든요. 한 주. 제가 이렇게 테슬라가 한참 이렇게 떨어질 때 막 뭐 $130 막 이렇게 될 때 정답 테슬라를 다 던질 때 일단 우리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주식하는 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보초병 세운다 이러거든요. 한 주 딱 사서 보는 거예요. 보초병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 주를 샀는데 쭉쭉 잘 올라가고 있어 테슬라가.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비유를 뭐 누가 들으면 뭐 몇백 주 갖고 있는 줄 알겠네. 한 주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명상을 또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되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예, 김상훈 선생님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돼도 계속 그렇게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명상, 예, 그 2단계, 그 두 가지 명상을 좀 부지런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갖가지 많은 수행 방법이 있고 어, 좋은 이제 수행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현실에 가장 이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써먹고 도움이 되는 이 수행은 저는 참 거울 명상이 아주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만 옳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또 수행 방법이 있겠죠. 네,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거울 명상이 참 아주 쉬우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김상훈 선생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좀 아리송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해가 되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 굉장히 쉬운 거였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날이 오실 겁니다. 뭐 이제 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끝났고 또 뭐 사족으로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전에 어, 그 명상센터를 다녀왔어요. 며칠 전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하는 일일 캠프처럼 하는 명상 캠프인데 매주 열려요. 김해에 있는 그 사티 아라마라는 그 윗바사나 명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9년에 코로나 전에 한번 다녀왔었고 2019년 9월에 한번 다녀왔었고 그리고 이제 쭉 코로나 때 이제 못 가다가 어, 오늘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며칠 전에 신청해 놓고 오늘 아침에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잠깐 망설이다가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춥지 않았고 옷을 제가 네 겹을 네 겹을 껴입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내에서 하는 또 명상이라서 아주 오늘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 어, 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윗바사나 자체를 사실 썩 또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난다. 권합니다. 권하는데 권하는데 예, 일단은 거울 명상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거울 명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조금 현존하는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윗바사나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제 머리를 좀 완전히 비우고 싶을 때 왜냐면 이제 하루하루 일과를 해 나가다 보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위파사나 명상을 하러 가면 그 생각이 다 끊어지거든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물론 잡념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계속 그 위파사나 명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조금 국한된 표현이고 사띠 예, 알아차림 예,
사띠 명상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정정. 사띠가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깨어있음, 현존. 예. 그래서 그 사띠 명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많이 비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생각입니다. 뭐 혹시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사띠 아라마 거기 연락처를 제가 이제 거기는 공개된 연락처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 있어요. 이제 차로 그 운전을 해서 오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대중교통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한번 또 알아봐 드리고. 네, 어쨌든, 네, 또 아이고,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김상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명상 잘 하시고, 또 거울 명상도 하시고, 궁금한 점은 또 언제든지 또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